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추석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과 병행해서 시청할 그런 영상 또 마련을 해볼 것이고 일단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복습을 해보면 보일란가 모르겠지만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죠. 자, 키워서 보시면 지금 이제 사이즈를 묻는 학생이 왕왕 있어요. 사이즈가 1280, 720, 그다음에 144. 연출 프레임 같은 경우는 넣어줄 수도 있고 안 넣어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거의 나중에 템플릿으로 대체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시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제 컴퓨터 상에 이게 지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보도록 할게요. 여백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치는 거의 동일하게 넣어줬고요. 프레임 레이스를 갖다 여러분들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저번에 보니까 애니메이션 전반적으로 마치는 시간까지도 이 프레임 레이스에 대해서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재생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또 아무래도 EX 버전이 좀 비싸죠. 비싸긴 한데 애니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1초 이상의 시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EX 버전을 써야 합니다. 그것 하나로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누기선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했죠. 어떻게 하냐면은 24프레임을 8로 나누거나 6으로 나누거나 8로 나누게 되면 2피트. 그래서 이 보통 영시작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30프레임 같은 경우가 영시작으로 하면 좀 편하고요. 우리는 지금 24프레임이니까 그죠? FPS가 24니까 일시작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초프레임을 할 때의 장점과 또는 프레임 수의 그 장점 이걸 말씀드렸으면 초프레임 하게 되면은 프레임이 1초 24, 1초 24 이런 식으로 끊어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오케이. 아랫부분에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24가 끝나고요. 다시 1로 시작해서 그죠? 24로 끝나게 되죠. 1에서 24, 다시 1에서 24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그죠? 또한 다른 쪽으로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프레임 수로 했을 때 오케이 눌러보면은 아까와 같지만 24에서 끝나고 그죠? 24에서 끝나면서 다시 1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25로 연결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파란 굵은 선이 있어요. 파란 굵은 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영상을 여기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설정이고요. 수업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거는 더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또는 화살표로 잡아서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죠? 표시 종료 프레임 하게 되면 한 프레임 앞서 갖고 종료 프레임까지 돼요. 이게 바로 그 프레임에서 종료 프레임이 49에서 종료 프레임 하게 되면 바로 48프레임까지 된다는 거. 아니면 손으로 잡아서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고, 자 이번에
그러면 중간 동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살펴보자 이겁니다. 이 세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 퀵 액세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면 맨 위에 오른쪽 맨 위에 동그랗고 이렇게 생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저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그려봐. 동그래 가지고 이렇게 자, 이런 아이콘을 선택을 누르면 퀵 액세스입니다. 이게 퀵 액세스인데 이게 세트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지금 세트 2에 지금 이렇게 많이 있고요. 세트 3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트 1 다음에 세트 2에 아마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빨강과 파랑을 저장할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에서 동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세팅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빨강 하나를 지우고 삭제하고 다시 이제 빨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단축키 여러분들이 컨트롤 플러스 B 이게 컨트롤 B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레이어 컬러를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굳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활성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세트 3 이제 3에 이렇게 걸어 놓은 게 이게 아마도 그 포토샵에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으로 어떤 액션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게 오토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 창에서 보면은 레이어가 있고요. 작업 내역이 있고 오토 액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만들어 놓은 빨강이 여기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얘도 삭제를 하고 갈게요.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토 액션 삭제를 누르게 되면 없어졌죠. 자, 여기 그러면 아까 지금 빨강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보시면 자, 현재 오토 액션 세트. 자, 이거는 동화라는 그런 여기 보시면은 기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세팅된 값이 있는 그런 템플릿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동화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 이름은 임의로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화라는 곳에 여기 보시면 현재 오토 액션 세트에 새로운 오토 액션을 추가합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새로운 오토 액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름을 갖다 바꿔주겠죠. 한글로 아까 빨강이었죠. 빨강. 자,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자, 파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레이어 컬러 변경이라는 것이 생겼죠. 빨강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빨강 부분에 어떤 액션을 만들어 줄 겁니다. 액션을 만들어 줄 때는 일단은 이 액션을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녹화 버튼 빨간 아래 우측 아래에 빨간 버튼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 녹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가급적이면은 단출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순서대로 아주 할 동작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레이어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레이어를 클릭을 하고 자, 레이어 클릭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레이어 컬러 변경이라는 이 단축키가 설명이 되는데 이 아이콘을 클릭하지 마시고 옆에 보면은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아이콘을 클릭하면 안 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지 마시고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화살표를 아래로 된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레이어 컬러라는 거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 색 설정이라는 창이 뜨게 되죠. 여기서 지금 빨간 색을 픽해 줍니다. 픽 찍어주죠. 이렇게 이미지로 찍어주고 오케이. 자, 이제 모든 액션이 다 끝났어요. 이 상태로 오토 액션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오토 액션에 이제 기록을 꺼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그 일련의 깔끔한 행동들을 정리를 해줘. 그러면 켜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레이어 컬러 변경이라고 이렇게 액션이 하나만 딱 걸려요. 여기에 지저분하게 막 몇 번 터치하고 클릭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뭐죠? 쓰레기처럼 이 층이 쌓여져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층만 또 삭제하는 게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그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액션 삭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뭐야? 뭐지? 예. 어쨌든 이게 여러 개가 뜹니다. 여기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 컬러 변경 값이 정해지죠. 그죠? 이렇게 해서 빨강과 파랑을 만들었어요. 다시. 그러면 빨강을 만들어진 것을 이제 두 가지,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세트 이쪽에다 갖다 놓을 수가 있는데 하나의 방법은 여기 보시면 그 3D 다스처럼 줄 3개짜리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아니야 여기서 퀵 액세스 설정인가? 예, 아니 설정이 아니지. 복잡해. 그냥 그리기 색을 추가 아니. 퀵 액세스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서 퀵 액세스 오토 액션으로 가가지고 동화에서 찾아서 빨강을 추가하고 닫기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이런 과정을 하느니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가 집어넣어도 됩니다. 차이는 보통 보면은 이제 같은 학년에 비교를 하자면 같은 학년에 A, B반, B, A반, B반, C반 이런 식으로 1반, 2반, 3반 구분을 하는 것처럼 한 학급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다른 학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경계선이 이렇게 딱 거지기 때문이고 위에 보시면 경계가 없죠. 그죠? 위아래 경계가 없어. 얘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강과 파랑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어떻게든 상관없어. 경계가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그죠? 여기서 퀵 액세스 설정 가가지고 여기서 오토 액션 가서 동화에서 뭐 집어넣든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드래그 앤 드롭 해도 될 것이고요. 그죠?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동화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동화.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하다 보면 동화가 필요한데 꼭 동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죠? 이 부분은 만들어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그러면 설명을 1차적으로 한번 쭉 가겠습니다. 다시 레이어로 오셔서 여기 지금 또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으면 Alt Ctrl B 누르게 되면 없어져요. 자, 이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죠.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부는 뭐 이딴 거 할 부분도 있겠지만 미래에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애니메이션이 처음인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소 이 부분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림에만 관심이 있었지 애니메이션에는 뭐 딱히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물론 애니메이션을 접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릴 겁니다. 타임라인에 있는 폴더하고 오른쪽에 레이어에 있는 폴더의 개념이 살짝 다릅니다. 살짝. 보시면 먼저 시간에 이제 공 튀기는 거 했는데 그거와 이어 가지고 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는 동화하는 거, 그 이어지는 거는 다음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동화하는 거 세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원리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지금 세팅을 했으면 이쪽 애니메이션 폴더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새롭게 셀을 하나 추가할게요. 5번에다가 1번과 5번. 이제 단축키로 제가 만들어 놓으라 그랬죠. 단축키 시프트, 가운데 시프트 키 보면은 이렇게 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키보드에.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컨트롤 알트 시프트 K 하면은 단축키 설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하라고 정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셀 선택, 다음 셀 선택 요거 있습니다. 이전 셀, 요게 이전 셀이고요. 요게 다음 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선택하시고 지금 단축키가 요거를 갖다 그대로 셀 일괄 지정 5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재생 정지는 아마도 재생 정지는 슬롯이 자, 그 다음에 SHIFT 자, 시프트를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나의 키죠. 키 시프트 요게 단축 키가 이렇게 쭉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이전 프레임, 요거는 다음 프레임, 요거는 플레이. 그죠? 스톱. 한 번 누르면 플레이 됐다가 다시 누르면 스톱 됐다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지우는 건 시프트 키다. 이렇게 보시고 1번에다가 제가 자, 이렇게 된 어떤 박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박스, 두 개의 박스가 두 번째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면 자, 이렇게 움직인다고 봅시다. 그래서 앞에 그림, 뒤에 그림.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의 과정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가져가 볼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이고 어니언 스킨을 꺼주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안경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안경. 얼굴에 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눈을 기준으로 얼굴이 회전하는 거죠. 자, 이런 걸 그린다고 생각하면 중간을 그려라. 무지하게 힘들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그릴 위치에다가 새로운 종이 셀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1번, 1A, 2번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제 번호 정렬을 갖다가 제가 해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단축키 7번을 누르면 번호가 1번, 1A, 2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단축키를 1번, 1A,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7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또 하나의 이게 모르겠다, 지금 단축키를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트랙 편집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타임라인 순번으로 정규화라는 이걸 클릭을 해도 번호가 정규화됩니다. 근데 굳이 막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트랙 편집 가서 타임라인 순번으로 정규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좀 더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7번이라는 단축키를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나를 기준으로 내가 중간 동화를 하려는 번호가 2번이니까 지금 타임라인 번호 2번을 자, 앞과 뒤를 한번 살펴볼게요. 나를 기준으로. 자, 앞과 뒤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앞에 있는 그림은 먼저 시간에 얘기했지만 빨간색, 뒤에 있는 그림은 파란색.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둘 다 물론 빨간색으로 그리긴 했는데 이 친구들을 다 저는 검정색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단축키 6번을 그죠? 그 6번이 이제 파일에 보면은 파일인가? 잠깐요. 파일이었나? 편집에서 선색을 그리기색으로 변경 있죠. 6번. 자, 이렇게 해서 찾아서 이걸 해주셔도 되고 이 저장해 놓은 그런 단축키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중간 동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빨간 것과 뒤에 보이는 파란 거에 분명히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보통 보면은 이렇게 또 동화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보통들은 이렇게 동화가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애니메이션에선 모든 액션은 호를 그립니다. 직선이 아닌 호를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호라는 건 약간 원의 그런 가까운 호죠. 중심점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곡선을 그립니다. 곡선 이렇게 지금 직선과 그죠 많은 차이가 있죠. 그죠 직선과 이게 너무 두꺼워졌네.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곡선을 그려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곡선을 이렇게 곡선을 그린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세 장의 그림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보통 보면은 중간 세 장을 집어넣는 경우에 그런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중간 세 장을 그리게 되는데 보통 이 쉽게 얘기하면 이 등속 운동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등속 운동으로.
그죠? 세 장을 중간 세 장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어야죠. 그죠? 근데 또 다른 방법, 이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방법을 글쎄요, 요거는 조금 많이 쓰지 않아요. 물론 이 방법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너무 그 평범한 애니메이션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선호합니다. 예, 그래서 자, 이걸 보통 이렇게 라운드를 우리가 이제 동화를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직선이 아닌 라운드를 그려주고요. 그려주고 직선이 아닌 라운드를 그려주고 그 중간 지점을 평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슬로우 아웃이라고 그랬죠. 슬로우 아웃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번호를 갖다 여기다가 이제 순서를 매겨보면 1번이고요. 앞에가 2, 3, 4 뭐가 될까요?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번, 3번, 4번의 순서인데 동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의 순서로 오히려 역순으로 동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동화를 할 때는. 그죠?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는 방식을 보통은 포즈 투 포즈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즈 투 포즈 방식. 예, 여러분들이 그 애니메이션 하면서 대부분은 거의 포즈 투 포즈 방식에 의해서 동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원화를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자, 연출 라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딱히 뭐 이렇게 정확히 나누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특별하지 않은 어떤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하는데 어느 정도의 탄력적인 그런 걸 원한다. 그러면 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이렇게 출발하겠죠. 그죠? 이거를 갖다가 놓고 보면 이렇게 나눠줍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이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하더라도 움직임의 간격이 설사 이렇게 하더라도 2D에서는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이 과정이. 그래서 중간, 중간, 중간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은 여기에 가깝게. 근데 특별하게 막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원화에서 자 중간이 이곳이냐의 차이죠. 실질적인 중간은 여기지만 내가 원하는 중간, 원화에서 원하는 중간이 여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 그림을 필히 그려줘야 됩니다. 자, 그렇겠죠? 자, 이 그림은 뭐예요? 그려줘야 되는 그림이에요. 이걸 그려주지 않고 알아서 해라. 이러면 좀 동화가 너무 힘들겠죠. 어쨌든 자, 지금까지 한 거 실습으로 가봅시다. 실습으로 가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애니메이션 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라이트 뭐죠 이게? 갑자기 여기 라이트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이트 테이블인데 라이트 테이블에 이렇게 보시면 맨 끝에서부터 한번 쭉 올라가면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씩 이렇게 갔다가 되면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그죠?
이렇게 어떤 항목들이 뜹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뭘 얘기를 하는지, 얘는 뭐예요? 고유 라이트 테이블이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 라이트 테이블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통 라이트 테이블, 자, 이것을 불러오는데 문제는 이 공통 라이트 테이블이 초반에 하게 되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갖고 없다고 막 왜 제 건 없나요? 이렇게 하는데, 예, 밑에 여기 보시면 점 5개 이걸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리면, 자, 끌어올려 보면은 공통 라이트 테이블이라는 그런 이제 이 글씨가 써여져 있어요. 캔버스 공통 라이트 테이블. 자, 여기다가 1번 드래그 앤 드롭해서 예, 드래그 앤 드롭해서 올리시고 3번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1번에다가 빨강 클릭만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그 액션이 입력이 돼요. 3번 클릭하고 파랑. 자, 이게 보통 보면은 Alt P인가? 자, 어니언 스킨 설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걸 못 찾겠다. 그러면은 그 처음에 그 세팅하는 데 들어가고 어니언 스킨 설정이라는 걸 찾아냅니다. 아시겠죠? 아니면은 또 여긴가 보시면은 여기도 어딘가에 있는데 단축키를 찾아가지고 어니언 스킨 설정을 어니언 스킨 설정이 어딨냐? 여기 있죠. 어니언 스킨 설정이 정확히 보시면 레이어 애니메이션에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뒤쪽에 보면은 어니언 스킨 설정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지고요. 여기 중간쯤에 어니언 스킨 설정 지금 단축키가 지금 Alt P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Alt P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앞에 몇 장까지 보여주느냐 이걸 한 장만 보여주고요. 또 뒤로 몇 장까지 보여줄 거냐 한 장 이렇게 한 장 한 장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표시 방법에서는 모노크롬으로 가셔서 뭐 컬러로 하셔도 되지만 이전 프레임 표시색을 빨간색 다음 프레임 표시색을 파란색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시작은 22% 7%씩 낮아지게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OK 눌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지금 보시면 어니언 스킨을 켜지 않아도 이와 같이 환경이 세팅이 돼야 돼. 환경이 이런 식으로 환경이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봅시다. 지금 이 부분이죠. 정확히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지워버려. 이 부분이지. 아까 내가 그래서 동화할 영역을 표시를 해놓고요. 일단은 맞나 안 맞나 보기 위해서 표시를 한 거야. 이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셀에 가서 아래쪽에 그 밑에 있는 번호를 쓰고요. 위에 쪽에 뒤에 오는 번호를 놓습니다. 동화, 그러니까 동화를 매칭할 번호를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앞선 번호를 밑에 놓는 거죠. 그래서 위에 번호를 선택한 후에 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를 해서 보시면 한쪽 면이 어디를 맞출 수도 있고요. 회전해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를 갖다가 하기 편한 어느 한 면을 맞춰요. 회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나를 중간에 놓아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 캔버스를 중간 위치로 이동. 요게 단축키에 보시면 이것도 제가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했는데 캔버스 보시면 캔버스를 중간 위치로 이동이라는 요 단축키 3번. 오케이. 그래서 만들어 놓고요. 3번을 누르게 되면 자, 중간 위치는 50입니다. 50. 그랬는데 포인트가 살짝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죠? 포인트가 살짝 안 맞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맞춰서 오케이. 그죠?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살짝 이것만 맞추면 안 돼요. 이거는 표시한 부분에 맞나 안 맞나 보는 거고 여기서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자, 오케이. 이렇게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맞춰서 중간 동화를 하게 되죠. 할 수 있을 만큼만 합니다. 할 수 있을 만큼만. 중간을 잘 나눌 수 있을 만큼만 나눠주게 되죠. 이쪽 부분은 좀 많이 떨어졌죠. 왼쪽 부분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또 맞춰주고요. 그죠? 맞춰주고 다시 중간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그림을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원 상태로 딱 이렇게 놓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회전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봅시다. 이제 여기 보시면 라이트 테이블을 불을 꺼주면 앞에 그림, 지금 그림, 뒤에 그림 이렇게 차례대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죠? 너무 어렵나?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연출 라인이 이런 경우는 아마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몰아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2번이 돼야지 맞죠? 그러면 얘를 2번에 이렇게 옮겨 놓고요. 이번에는 2번과 3번을 동화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 3번이 필요가 없죠. 여기에 그죠? 애니메이션 셀에 올라간 3번이 필요 없는데 이 친구를 단축키 아까 1번으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번이 필요 없었는데 다시 1번을 지워주고요. 3번은 필요 있고 그 다음에 2번을 올려놓게 되죠. 2번은 빨강색, 그래서 2번, 3번. 그래서 여기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번호를 정렬하고 자,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4번을 2번에 맞춥니다. 4번을 이렇게 갔다가 2번의 위치에 맞추고요. 굳이 여기서는 뭐 틸트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다시 3번
50 중간에 맞춰서 이제 동화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여기 사이를 이렇게 이렇게 클릭을 하고, 지금 이 부분이 또 힘들죠. 그러면 다시 움직여서 또 맞추고 다시 중간을 만들고, 오케이. 그래서 또 동화를 클릭을 합니다. 지금 내가 3번을 한번 터치를 해줬어요. 이곳에다가 그림을 그릴 것이다 라고 활성화시켜주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이게 자동으로 탁탁 움직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 원상태로 돌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게 내가 왜 잘못했지? 뭐가 잘못됐을까나? 이건 됐는데 이쪽 게 잘못됐네. 다시. 자, 봅시다. 4번을 맞추고 3번을 이쪽이 맞았어야 되는데 아까 그걸 확인을 안 했어요. 실수할 수도 있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놓고 리셋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됐고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또 이곳에 또 만들고 번호 정렬하고 3, 4, 5 하고 4번에다 그림을 그릴 거니까 3번과 5번이 필요하죠. 그럼 2번은 필요가 없죠. 2번은 지워버리고 3번과 5번이 필요하니까 3번에 빨간 거 넣어주고요. 4번을 기준으로 앞에 거 뒤에 거 됐고요. 5번을 기준으로 이렇게 맞추도록 할게요. 중간 나의 위치를 중간에 맞춰 놓고요. 이번에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쪽에도 그냥 그릴 수 있으면 이제는 그려버려요. 굳이 뭐 몇 번씩 맞출 필요가 없잖아. 시간이 금인데. 그죠? 나눌 수 있는 영역은 나눠버립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나누고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이 친구들을 다 내려버릴게요. 한 방에. 그러면은 그죠? 단축키 1, 2, 3으로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그죠? 1번은 하나씩 지우는 거, 3번, 2번은 전체 올려놨던 걸 다 지우는 거, 3번은 중간 위치로 보여주는 것.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튕겨보다가 색깔이 검은색이었으면 좋겠는데 한 방에 또 바꾸고 자, 그리고 이 시간을 갖다가 내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만큼만 계속 반복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루프를 안 눌렀네. 자. 빠르죠. 여기서 이제 이 사이에 1, 2, 3, 4, 5 원프레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프레임 늘리기. 이것도 이제 프레임 삽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 사이에 삽입하는 거구나. 이거 같은 경우가 1번에 위치한 애고요. 여기 셀 일괄 지정으로 해서요. 시작 번호 1번, 끝 번호가 지금 상태로 5번이죠. 프레임 수는 1프레임씩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2프레임으로 한번 놓고 봅시다. 반복 횟수는 한 번. 오케이. 자, 이렇게. 여기는 뭐 2번이 됐네. 한 번, 네, 여기까지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야? 네. 자, 이 정도 속도로 지금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다시 켜놓고 보고, 자, 얘네들을 다시 셀 일괄 지정으로 가서요. 시작 번호, 종료 번호를 5번 놓고 프레임 수를 이번에는 3프레임씩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자, 늘려야 되겠네. 여기는 3프레임씩 되니 아니군.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의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동화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 세팅하는 거, 너무 많은 수업에 많은 걸 갖다가 보이기보다는 이거 한 번씩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샘플링을 만들어서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나? 메타모포시스? 자, 메타모포시스라고 요걸 한번 보시고 요것에 맞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요 방법을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요거야. 요 용어를 갖다가 검색을 해보시고 이 용어에 맞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석 잘 보내시고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